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CNC 선반 56강 선반 가공용 외경 축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마스터캠을 활용한 CNC 선반 캠 가공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뒷단 1차, 앞단 2차 각각에 대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DWG CAD 파일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오토캐드 캐드 파일 좀 정리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 가공 경로 확인,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마지막으로 NC 데이터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작업까지 작업을 진행할게요. 공정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1차를 이제 뒷단으로 잡았고요. 1차 가공. 그다음 2차는 이제 앞단 이렇게 각각 잡았고요. 축 가공이니까 뒷단부터 가공하는 걸로. 그래서 뒷단 1차 할 때는 외경 단면, 그다음 형상, 황사계, 정사계, 그다음 홈파이까지. 예, 여기 뒷단 도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단에는 이제 나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앞단 가공할 때는 나사가 있기 때문에 단면 가공하고 황삭, 정삭, 홈파기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나사 가공 진행할 거고 공구 목록은 여기 네 가지 공구 목록 사용하겠습니다. 인서트만 제가 인서트하고 제가 홀더를 각각 바꿀 건데 홀더 이름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 황삭할 때는 CNMG 타입 이거 쓸 거고요. 정삭할 때는 DNMG 조금 더 뾰족한 거 이거 사용할게요. 노즐은 08, 04짜리로 이렇게 좀 조절할 거고요. 홈바이트 폭은 3짜리 쓰겠습니다. 나사 피치는 이제 1.5짜리. 도면에는 어떤 도면을 준비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20번에 대한 외경 축 부품을 아마 캐드로 그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전 시간이었다 그죠? 캐드 파일로. 자, 그거 캐드 파일 그려놓은 거 그거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캠 작업할 겁니다. 외경 가공. 그래서 이제 마스터캠에서는 여기 소재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제 돌릴 거니까 53파이에 97 해서 이제 가공률을 조금 포함할게요. 실제 도면에서는 49파이하고 길이가 이제 95 정도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따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공률 포함해 가지고 그거 가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D 가공도 할 거니까 공작물 크기하고 척조 형상도 이제 같이 설정할 거고요.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CSS라고 하는 이 방식이 이제 G96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이제 회전수죠. 요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파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수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요거하고 세트가 이 G50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최고 RPM을 이제 리미트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요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 이게 홈파기하고 나사는 그 고정 RPM 방식인 G97 방식을 적용할게요. 네, 요거. 그 다음에 나사 가공은 마스터캠에서는 박스라고 있고, 뭐 캔드도 있고, 얼터네이티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박스 타입으로 해서 기본으로 G92 방식을 써서 나사 사이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고, 완성된 투페이스는 이제 NC 데이터 확인하고 수정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할게요. 자, 준비된 도면에 원래 요 도면은 이제 요 도면이고요. 여기 이제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장 공개 도면 20번. 여기 이제 큐넷에서 제공하는 요 도면이고요. 이 도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1번에 대해서 요 축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했었습니다. 캐드로. 요 캐드로 완성한 작업이 이제 요 작업이죠. 예, 기억나시죠? 우리 바로 직전에 작업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요 파일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CAD 파일 요거죠. 여기를 일단 조금 화면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예, 크게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요 CAD 파일을 조금 정리를 한다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죠? CAD 파일을 조금 정리하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명령어 중에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이게 중복선 삭제라고 합니다. 중복선 삭제라 이게 선이 우리가 이제 캐드를 쓸 때는 제가 중복선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죠. 아마 지금 캐드 수업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오버킬이라는 명령어가 다소 생소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중복선이라고 하는 건 캐드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출력을 하면 그냥 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냥 굵은 선이 겹쳐졌다면 그냥 굵은 선 그대로 보여요. 두 개 있건 세 개 있건 겹쳐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영향을 안 주고 그 선이 맞다면 맞는 건데 캠에서는 선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나 혹은 이렇게 선이 막 두 개, 세 개 한 라인에 겹쳐 있어 버리면 공구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혹은 선이 여기 한 라인인데, 여기 안쪽에 뭐 이런 선이 막 여러 개 들어가 있다 칩시다.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한 라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치면 공구가 왔다가 여기서 막혀요. 공구가 요까지인지, 정말 요까지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또 이제 공구가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단일로 된 선이라면 단일 선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단일 선에 뭐 이게 R이 잡혀 있거나 C가 돼 있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단일선으로 다 연결된 거니까, 그죠? 단일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선이 중간에 더 겹쳐 있거나 이래버리면 공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런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사실은 캐드에서는 이게 선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도 가령이요. 이건 조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데 한 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걸 출력을 하면 사실 티가 안 나요. 이거 좀 더 작게 좀 줄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만약에 되게 이게 미세한 부분으로 끊어져 있어도, 그죠? 캐드에서는 출력을 하면 선이 이제 굵기가 있기 때문에 겹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진지 아닌지는 확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캠에서는 여기 또 공구가 이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당연히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눈곱만큼 끊어져 있어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되죠. 예, 그 기능이 이제 중복선 삭제하고 좀 이어지는 기능이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 기능이 조금 중요하겠네요. 그죠? 예, 맞아요. 캠 작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캠에서도 사실 중복선 정리한 작업이 더 있기는 해요. 여기서보다도 가령 캐드 작업이 어떤 캐드의 어떤 도면이 있다면 그거 갖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캐드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오는 편입니다. 제 스타일은. 아셨죠?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 명령이 좀 중요하다는 설명이에요. 네, 그거 좀 해드리려고 한 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캐드 요 파일 오셔서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받자마자 하는 작업이, 그쵸? 물론 여기 있는 치수들 이렇게 다 지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지우고 주소도 필요 없잖아요. 얘들도 필요 없고 사실 얘들도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그 도면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을 받자마자 요걸 보겠죠. 도면을 받자마자 한 전장 정도 보고, 그리고 한번 찍어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작업을 할 때 이게 정말로 97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를 도면에 써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한 번씩 찍어봐요. 이거 정말 97, 아니 95가 나오는지, 이게 49파이가 나오는지, 그죠? 이렇게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네, 캐드에서 만약 캐드 파일이라면.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찍어 보고요. 내가 그린 도면이 아니면 좀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린 도면이 아니면 사실, 그죠? 저는 다 찍어 봅니다. 예, 예. 찍어 봐요. 여기에서 오차가 분명히 숫자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캐드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숫자 바꾸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4mm라고 이게 써놓고 실제로 찍어보면 이거 5mm 나와버리면 실제로 이 선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찍은 거, 저는 항상 1대1로 그리지만 그 상대방도 1대1로 그렸다 한들 수정된 도면이고 이럴 때는 더더욱 이제 확인을 더 해야 되긴 한데, 항상 저는 찍어봅니다. 치수를. 저 같은 스타일은. 그리고 더 심하면 이게 도면이 더 복잡하면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1대1이냐? 혹시 수정된 건데 이게 잘못된 부분 혹시 있냐? 1대1로 안 그려진 부분 있냐?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린 사람이 사실 알잖아요. 그죠? 가공하는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죠. 내가 그리지 않았으니까. 이거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캠 들어가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실무적인 내용이라 그래요. 항상 그걸 좀 이제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좀 물어보고 그런 것들 좀 불편하더라도 확인해 보는 것들,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이제 작업 이제 시작해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쓸 거예요. 여기 얘는 단축키가 없고 풀네임으로 오버킬 적으시면 됩니다. 오버킬이에요. 오버킬이라고 주고 엔터 한번 치시고요. 그럼 이제 명령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하단에 객체를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치수 빼고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안쪽에 있는 그림만. 치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치수 쪽에 공구가 가공되지 않고요. 여기 선에 다 가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외형선들만 다 포함되면 되고 치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선택을 다 하셨다면 엔터 한번 쳐주고요. 자, 뭔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 거를 보면 제 거는 이전에 아마 중복된 선이 없었나 봐요. 처음에 그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선이 몇 0개 삭제됐다가, 그러니까 중복된 선이거나 중첩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작업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1, 2, 3, 뭐 1개, 2개, 10개, 1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다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중복선, 끊어진 선, 이런 선들이 정리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없으니까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도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겁니다. 공유할 거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 요까지 되셨죠? 그럼 오버킬 작업이 끝났고, 자, 요 파일 자체를 이제 어떻게 저장하냐면 상단에 올라가면 심볼이 보이죠? 캐드 심볼. 혹은 여기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할 거거든요. 덮어쓰기를 할 거예요. 사실 요게 이제 그냥 저장이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얘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거 누르시든지, 요거죠? 여기 연필 모양 있는 거, 요거 다른 이름으로 요거 한번 누르시든지, 아니면 요 심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심볼 있는 연필 모양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소리가 아니라 뭘 바꿀 거냐 하면 그 버전 보이시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캐드가 2023 버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마스터캠은 제가 X9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X9은 2009년도쯤에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X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2000년 밀레니엄 그냥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버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버전이 이게 캐드 버전이 얘보다는 높다는 소리죠. 그죠? 이해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버전이 높은 거니까 우리 캐드를 생각하면요. 캐드 상위 버전이 하위 버전은 땡겨오지만 하위 버전이 상위 버전은 못 땡겨오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파일의 버전을 낮춰주시면 돼요. 캐드 자체의 버전을 낮춰버리면 돼요. 저는 그냥 2000 버전을 낮춰버려요. 2000 버전 낮추면 보통 물론 최신 버전 쓰는 마스터캠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X9을 쓰든 X3를 쓰든 X5 정도 쓰든 X6를 쓰든 간에 다 불러올 수 있어요. 9.1에서는 못 불러옵니다. 마스터캠 9.1도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쓰실 텐데 아직은. 근데 이거에서는 이거 못 불러옵니다. 그러면 버전을 더 낮추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예,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캐드 파일을 2000 버전으로 낮추겠습니다. 요 2000 혹은 2000LT라고 해놓고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저장하면 여기서 이제 대체하시겠습니까? 즉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덮어 쓰기가 됩니다. 예, 됐죠? 덮어 썼으면 이제 마스터캠으로 올게요. 이제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도 잠깐 보고 요것도 같이 봐야 돼 가지고요. 요것도 같이 볼 거니까 요것도 좀 줄여놓고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자, 그럼 도면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는 게 편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 작업이 뭐냐면 오토캐드 가지고 캐드 파일을 정리했어요. 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이제 NC 작업을 해야 되니까 툴패스 내야 되니까 캐드 파일 요거 만들어 놓고 불러와야 땡겨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순서적으로는 2번 진행할 겁니다. 자, 마스터캠 작업 시작하기 전에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마스터캠 상단에 가보면 여기 타이틀이 뭘로 바뀌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세팅을 안 하면 아마 밀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밀링 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CNC 선반 작업하는 거니까 여기 반드시 선반 되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건 머신 그룹 1에 여기 레스라고 영어로 선반이잖아요. 여기 써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 작업을 시작해야지 됩니다. 여기다가 캐드 파일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또 선을 좀 정리하고 있을 텐데 정리 다 해놓고 여기 딱 봤더니 밀링되어 있으면 또 낭패예요. 그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도 이제 선반 관련된 그 뭐죠? 공정만 여기 들어있다면 여기 지금 선반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네. 밀링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캐드 파일 불러오면 되겠습니까? 예. 상단에 가면 여기 열기 있죠. 여기 디스켓 모양이고요. 요거 열기는 이렇게 보여요. 폴더 모양으로.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아마 처음에 디폴트가 데스크탑 돼 있어요. 제 거. 데스크탑 눌러주고. 아마 파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마스터캠 MCX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CX 파일을 좀 불러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이 아니니까 이거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파일 확장자를 좀 바꿀 건데요. 세팅을 오토캐드 파일로 확장자를 좀 세팅해 주시면 그러면 캐드 파일 관련된 게 파일이 열립니다. 이 스타일은 마스터캠이든 오토캐드든 뭐 UGNX든 다른 프로그램을 쓰셔도 여기서 확장자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거든 간에. 여기서 캐드 파일로 찾아주시고 해당하는 캐드 파일이 보이시거들랑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캐드 파일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거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캐드 파일 이렇게 들어오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면 우리 이 부분이 사실은 원점이잖아요. 아시듯이 여기가 원점이죠? 맞죠? 여기가 원점인데 지금 파일은 이렇게 불러왔죠.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떤 테두리 근처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이 캐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저장이 된 캐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원점을 서로 공유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캐드 파일의 원점은 얘였죠. 아까 그리고 마스터캠 불러왔을 때도 원점이 얘였고 형상은 이렇게 잡아왔죠. 예, 맞아요. 이 캐드의 원점이 캐드의 이제 XY 원점이죠. 여기가 원점이죠. 예. 여기가 이제 XY 원점이죠. 요 원점이 마스터캠 원점하고 사실 다 똑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때로는 편하게 하려면 얘를 캐드에서 얘를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이 앞부분을 원점으로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캐드의 원점 있죠. 이 부분으로 이제 무브 시켜놓고 작업을 하면 땡겨오면 바로 원점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해요. 네, 이런 것도 캐드에서 좀 작업을 미리 하자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이제 마스터캠에서도 그런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 CAD든 마스터캠이든 서로 원점을 공유하더라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시 여기 마스터캠 오고요. 자, 그래서 가공 원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요 소재를 일단 이따가 여기 옮겨야 돼요. 일단은 그거는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렇게 받고 나서, 자, 이거는 CAD 파일 온전히 뭐 수정한 거 없이 오버킬만 해가지고 선정리하고 그냥 땡겨온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바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잘 안 돼요. 아니, 전혀 안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캠은 어쨌든 이 뼈대, 이 바깥쪽에 있는 선들이 중요해요. 작업하시는 분들을 알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혹은 조금 이제 캠을 약간 손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설명이 될 텐데요. 잘 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 껍데기 우리가 항상 남겨야 되는 캠상에서의 남겨야 되는 선은 필요한 선은 뭐냐 하면 캠상에서는 요 껍데기 윤곽에 해당하는 요 선들이 다 필요해요. 요거 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는 필요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요 윤곽. 요 윤곽이 필요해요. 안쪽에 있는 사실 이 밑에 있는 선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CNC 선반의 특성상 한쪽을 가공하면 반대쪽은 따라서 가공되잖아요. 회전이니까, 원통이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선반 가공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의미를 아실 거예요. 한쪽만 가공하면 밑에 쪽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밑에 있는 그림이 사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조금 정리할 건데 한쪽에 보면 선들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어졌죠. 이거는 CAD에서 그릴 때 이렇게 마디마디로 그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게 기계 제도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캠 작업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마디선도 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얘가 있으면 공구가 이까지 가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길이 양갈래로 뻗어지기 때문에 공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캠에서는 CAD 파일 불러왔을 경우에는 선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번거롭다 그러면 번거로우신 분도 계시는데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예 CAD 파일 때로는요 아주 소수겠지만 이거 그냥 껍데기만 다시 그리는 분도 계세요. 마스터캠에서 캐드에서 정리 안 하고요. 마스터캠에서 마스터캠에서 얘를 그냥 따로 그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더 편하면. 근데 저는 이제 캐드 파일 불러와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속도 면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 뼈대 바깥쪽에 있는 이 라인을 빼놓고는 이제 다 지울 거예요. 밑에 건 그냥 살려놓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지우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선을 정리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단에 가보면 마스터캠에 요거 트림 기능 있죠. 아시죠? 이런 트림 기능. 예. 요 트림 기능 이용하고요. 클릭을 하고 여기 빨간 장대 요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요게 꺼진 거고요. 요게 클릭을 해서 요게 불이 들어오면 요게 켜진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켜진 거예요. 켜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저는 지울 거냐면 이렇게 지울 거예요. 맨 앞쪽에 중심선 마디 앞부분 여기 클릭 여기 점선으로 좀 바뀔 거예요. 색깔이 바뀌죠? 여기 클릭해서 일단 앞뒤로 요거 끊어주겠습니다. 요 중심선 요건 좀 이따가 길이 맞출 때 좀 써먹으려고 저는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맨 앞에 있는 중심선 밑에 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끊어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일 맨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저는 끊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있는 중간에 마디 부분들이 있죠. 이건 다 위에 부분을 다 지워요. 여기 중심선 위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를 다 지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지우는데 여기는 지금 나사 부분이죠. 그리고 선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세요? 이 파란색이 왜 파란색일까요? 우리 CAD에서 사실 그릴 때 외형선이 제가 파란색으로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레이어상으로는 얘가 외형선이고 레이어상으로는 얘가 가늘시선일 거예요. 근데 외형선 가늘시선이 아까 제가 마스터캠도 아까 그 CAD의 원점을 공유하듯이 레이어도 사실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레이어가 다른 상태예요, 지금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자, 선은 요까지만 끊어주고요. 여기 아까 요게 이제 여기 못따기의 나리선 부분의 선이니까 지우고 요 선은 지우지 않습니다. 저는 요게 그냥 나사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두려고요.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사인지 요걸로 이제 확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둡니다. 요 굳이 안 지워도 선이 이제 캠 짤 때는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선들 다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끊어줍니다. 자, 그러면 꼭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선은 이제 이렇게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바로 작업하면 좋을 텐데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CAD에서 하시든 마스터캠에서 정리하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여기 끝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1차, 2차 가공해가지고 첫 번째 1차 가공은 뒷단 가공한다 그랬어요. 뒷단은 제가 항상 말하는 뒷단은 요 부분을 해당해요. 지름이 큰 쪽.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지름이 큰 쪽 부분 요 부분 보이죠? 요걸 뒷단. 요 도면에서는 그래요. 어떤 형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는 요 뒷부분에 지름이 제일 큰 쪽 요 부분을 뒷단이라고 하고 저는 이거 1차 가공할 거예요.
됐고, 요 앞부분은 이제 앞단이라고 하고 저는 2차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차 가공, 요거 2차 가공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차 가공이 그림이 여기에 있으면, 그죠? 공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공구는 왼쪽에서 들어오지 않고, CNC 선반의 일반적인 CNC 선반, 일반적인 CNC 선반은 터렛 혹은 뭐, 그죠? 터렛이나 뭐 어떤 공구의 공구들은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터렛 쪽이 있고, 공구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죠? 맞죠? 왼쪽에는 주축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1차 가공할 때 이 형상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미러 되어 있어서 1차 형상이 앞쪽에 가 있어야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미러를 한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얘 원본 그대로 내비두고 이걸 하나 미러해서 한 개를 더 만들어. 즉 그래서 그림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 그거 하는 작업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 그림 똑같이가 오른쪽에 한 개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가 미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쪽에 있는 부분 1차 가공을 뒷단을 1차 가공으로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뭔가 이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마스터캠 X9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강의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스터캠 또 X9 부분도 새롭게 뭔가 강의를 또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미러 한다 그랬으니까 상단에 가보면 명령어 중에 요거 대칭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 주시고요. 자, 요거 드래그로 클릭하고 손 띄고 클릭으로 요렇게 잡고요. 요만큼만 잡으면 되죠. 치수 필요 없습니다. 요거 형상만 다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됐죠? 다시 한 번 더. 자, 이종 대칭 우동 클릭하고 그죠?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이상 없으면 엔터 한번 치시면 되겠죠? 엔터 쳐주시고 자, 그래놓고 여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Y축이니까 Y축에 내가 Y축 어떤 지점을 클릭하면 Y쪽으로 이렇게 대칭되도록 그래서 요 심볼 중간에 두 번째 거 요 심볼을 선택할게요. 요 심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언저리 한번 클릭해 주시면 요 수직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개 더 생겨요. 예, 됐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뒷단의 1차 가공 부분이고, 요건 2차 가공, 됐죠? 2차 가공할 때는 요 그림 써먹으면 되고요. 1차 가공할 때는 요 그림 써먹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1차 가공할 때는 요 그림 써먹고, 2차 가공할 때는 요 그림 써먹으면 되죠. 항상 축은, 아시겠지만, 원점은 여기니까요. 원점은 여기니까, 항상 공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형상은 이렇게 두 개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형상 지금 우리가 밀어시킨 이 형상에 대해서 여기 앞부분에다가 이제 원점으로 이 그림을 옮기면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다 아마 옮겨질 거예요. 상단에 가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고 요 앞부분 여기가 원점이 돼야 되겠죠. 요 부분 여기 클릭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자동 배열 당기시면 화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스터캠의 원점이 여기 앞에 콩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지점이 결국은 문제 우리가 뭐라고 있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x 0점이고 그 다음에 z 0점입니다. y가 없으니까 예. 우리 축은 이제 일반적인 CNC 선반의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xz만 존재해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요 방향하고 그죠? 요 방향이 x 플러스 쪽이죠. 이건 x 마이너스 쪽, x 마이너스 쪽이고. 자, 요 방향 기준으로 앞으로는 z 플러스 쪽이고 뒤쪽으로는 z 마이너스 쪽입니다. 예. 축 방향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여기가 x 0점, z 0점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세팅이 끝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아직 툴패스 낸 거 아닙니다. 세팅을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자, 우리가 3D 가공도 이제 형상에 대한, 요건 2D 형상만 가공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3D도 좀 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여기 모신그룹 1에 속성에 플러스 열고, 예, 공작물 설정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공작물을 설정해 주니까 원 소재 크기를 설정해 줄 수 있고, 척 뒤에서 잡는 조각까지 형상도 잡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 공작물 여기 있죠? 여기 속성에 들어올게요. 공작물 속성에 들어오셔서 지금 외경 사이즈는 이제 기본값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는 외경 사이즈 이렇지 않죠? 53파이죠, 그죠? 53파이 해야 되고 97로 해야 됩니다. 도면에서는 49고 95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소재 크기를 이제 적용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사이즈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53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는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선택을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여기 지름이 큰 쪽 보이죠? 지름 큰 쪽에 중간점 이런 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끝점이나 이런 끝점 한번 클릭하시면 이 끝점에 해당하는 딱 사이즈로 파일을 맞춰줍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53이 나오겠죠. 그냥 53으로 바로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의 가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공을 하기 위한 이제 원 소재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공 여유가 포함된 원 소재 크기 53. 자, 그리고 길이도 이제 50mm가 아니라 전체 선택 클릭하셔서 여기 중심선이 있죠. 요거 우리가 커팅 처음에 했던 이 중심선, 이 중심선 한번 클릭해 주시면 사이즈가 딱 맞게 나와요. 자, 그래 놓고 여기 더하기 2mm 해주시면 그쵸? 2mm가, 근데 여기 뒤로 2mm가 여유가 붙어요. 우리가 이제 앞쪽에 가공하려고 여기 1mm 정도를 뺄 거거든요. 단면 가공을 하려고. 자, 그러려면 1mm 앞으로 빼야 되는데, 요 빼려면 여기 Z에다가 여기 1이라고 주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엔터를 치면 1mm가 빠져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앞뒤로 1mm씩 여유. 그러니까 여기 1mm 빼준 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소재 크기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단면 가공으로 여기를 가공해서 이제 이걸 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세팅은 이제 원 소재의 크기를 세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도면 사이즈하고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공되는 모습 볼 수 없고, 그죠? 원 소재가 분명히 도면 사이즈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공할 때 49파이 지름에 95짜리 딱 맞게 소재 가져와서 가공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단면이건 여기 단면이건 이쪽 면이건 간에 어떤 뭐랄까요, 황정사계 개념으로 해서 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름 쪽으로든 기류 쪽으로든 소재 가공 여유는 몇 밀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래야지 공구가 지나가면서 그 면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유를 여기서 포함해서 이제 원 소재를 여기서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원 소재 세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척조라고 하는 건 뒤에서 추측이 잡을 때 축이 그냥 얘가 마그네틱으로 탁 잡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게 조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얘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면서 추측이 회전할 때 같이 회전될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척조도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의 충돌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해요. 요거 가지고도. 자, 속성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형상은 뭐 첫 번째 형상이라고 하고, 재료로부터라고 이걸 클릭해 주면 되고요. 여기 뭔가 그림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립 길이라는 건 이 척조에 물리는 물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2mm 정도라고 해주고, 엔터 치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제 CNC 선반 쪽에 있는 척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모양은 뭐 맞춰가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 끝부분이 닿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공구가. 그럼 충돌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깊이겠죠. 요만큼을 조 안에 밀어 넣었다는 소리예요. 예, 요만큼.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선이 이제 조의 어떤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상이 안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형상을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간단한 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됐죠? 그 다음 이상이 없으시면 요거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원 소재 세팅도 끝났고 척조의 세팅도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 띄워놓고 갈게요. 첫 번째 공정은 뒷단이죠. 요거 뒷단에 1차 가공이라고 그랬고, 단면 가공할 거고, 외경이요 다. 단면 정삭할 거고,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황삭, 정삭, 홈파기 할 겁니다. 단면 정삭을 한다는 소리는 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쭉 지나가겠다는 소리예요, 공구가. 요때 쓰는 공구, 그러니까 단면에 정삭하고 형상의 황삭 요 두 개 부분은 그냥 요 공구로 쓸게요. 황삭. 요거 1번 공구. 외경 황삭 공구를 쓸 거고, 노즐은 08짜리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요거 CNMG일 겁니다. 아마 CNMG로 공구 쓸 거예요. 예, 맞죠? CNMG 쓰겠습니다. 저는 요거 그냥 이렇게 적용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마스터캠 오셔서 가공 경로 들어오셔서 황삭 가공 들어가지 말고요. 단면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단면 가공이라고 따로 있어요. 보이시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됐고, 자, 공구 요거 쓸 건데 요 공구가 지금 노조알 08짜리는 맞는데 그쵸? 요거 황삭 뭐 거친 공구라고 써 있네요. 근데 이게 CNMG, DNMG 안 써 있잖아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홀더가 어떤 거고 인서트가 어떤 건지 요 두 가지는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냥 홀더부터 조금 바꿔놓고 갈게요. 이건 MW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홀더 블록이 들어가서 여기 PCLNRA255M의 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네, 요거 쓸게요. 그 다음에 인서트 여기 창에 들어가서 CNMG 돼 있다 그죠? CNMG의 1204에 노즐 08짜리 되어 있네요. 노즐 여기 08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요 코너 반경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08로 되어 있는 건 0.8이라는 뜻이에요.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요거 홀더 바뀌었고, 그 다음 CNMG 그대로 인서트 쓰고 있고, 됐고요. 자, 공구번호 1번이, 요 부분이 이제 T0101번이겠죠. 맞죠? 여기 T01에 뒤에 있는 01번이 있는 소리예요. 없앨까?
예. 자, 그러면 T0101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011로 다 해주시면 0101로 뜨고요. 요건 이송속도 F 값이겠죠. F0.25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이건 그냥 이대로 쓸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쓰는 주축 회전수나 이송속도 뭐 아니면 최대 주축 회전수 이런 값들은 지금 어디 교육용 혹은 뭐 자격증 시험용이라고 좀 이해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도 하고 조금 다른 데이터겠죠. 왜냐하면 어떤 걸 가공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거 시험용 기준으로 요걸 가공하니까 요거 베이스로 그냥 요 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저는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그 값 찾으셔서 쓰셔야 되고요. 자, 주축 회전수는 요거는 CS 이제 120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 CSS가 G96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걸 해석을 해보면 G96에 S120이라는 소리예요.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수. 요거 RPM은 요거는 미리 말하자면 요건 97이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사실 얘가 나오면 96이 나오면 G50도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최대 주축 회전 회속도죠. 여기 밑에 나오네요. 이게 10,000 RPM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요거는 한 1200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해석을 해보면 G50에 S1200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걸 세트로 읽으면 G96에 S120, G50에 S 1200이겠죠. 두 개가 세트가. 네, 이렇게 세트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쿨런트 들어서 클릭을 하셔서 플로드 요걸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자, 여기 단면을 그냥 정석 스타일로 한번 그냥 쭉 지나가는 많은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특별히 볼 건 없고 그냥 한번 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확장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X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밑으로 얼마 정도 더 내릴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다가 한 1mm를 더 추가하는 편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1 주시면 공구가 X 요 X0 기준으로 밑으로 한 X 마이너스 1mm 정도 더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붙여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꼬다리 이렇게 이렇게 꼬다리가 남을 확률이 없네요. 그죠? 공구가 더 내려가면. 네, 그래서 저는 여기 1, 2라고 좀 추가하는 편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 2라고 되어 있는 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 제로로 안 만들어 주시면 요 그냥 여기서 헛방질 합니다. 0 만들어 주셔야지 Z0점 기준에서 공구가 내려와요. 여기 0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갖고 확인 눌러 주시면 뭐가 쓱 지나갈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자, 여기 그 단면 1차 여기 가공해 보면 가공 경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 이제 컨트롤하는 거고요. 지금 요거 인서트만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불 들어온 게 요거 하나인데 저는 요것도 불 켜서 보기도 합니다. 요거 홀더 쪽도. 자, 요걸 켜놓고요. 상단에 여기 플레이 버튼인데 요거 눌러보시면 공구가 쭉 내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속도입니다. 쭉 당겨 놓으시고. 자, 어느 정도 내려가면 한번 멈출게요. 예, 요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공구가 1mm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즐이 08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08보다 더 내려와야지 여기 꼬다리가 남을 일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본 건 3D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경로 확인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의 가공으로 본다는 건 따로 보는 방식이 또 있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3D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요거 보신 거예요. 경로 확인. 이 2D로. 요것만 봐도 사실 실선반 요것만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3D는 제가 이제 요거 프로그램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제 1차 가공이 그러니까 1차 첫 번째 1차 뒷단 가공에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그죠? 네.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요거 하나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금방 또 이어질 거니까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차 뒷단 가공의 이제 형상에 대해서 황삭 가겠습니다. 형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바깥쪽 테두리를 얘기해요. 요 바깥쪽 요 부분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황삭을 하고, 그리고 여기 황삭할 때 정삭이 0.2mm를 남기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정삭에서는 0.2mm를 가공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홈파기는 홈파기 공구로 따로 가공해야 되겠죠. 다른 황삭, 정삭 공구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홈파기 전용 공구 가지고 써야 돼요. 거기까지가 이제 1차 뒷단 가공에 대한 공정이에요. 자, 그러면 형상에 대한 황삭 들어가 보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황삭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황삭 가공 쓰시면 돼요. 황삭 가공 클릭하고, 자, 이제 체인을 잡으라고 그러는데요. 공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미리 하는 거예요. 공구는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단면 쳤으니까 명이 됐고, 공구는 CMO 딱이죠. 자, 요거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요. 휠을 밀어서 요 CMO 요 마디 밑에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요 중심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 클릭해야지 공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제 표시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도 클릭을 요걸 하면 방향 바꿀 수 있어요. 클릭을 잘못했다 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공구는 요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럼 공구의 진입 끝은 어디겠어요?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의 끝부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공구가 여기까지 가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너머까지도 가공시킬 수는 있지만 그 너머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뒤집어서 가공하는 거니까 2차 가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1차인 뒷단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으면 된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1번 우리가 아까 최초에 사용했던 이 공구는 한번 써먹었죠. 그래서 얘가 보면 자세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한 번 공구가 한 번이라도 썼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 체크가 켜져요. 얘들은 체크 없죠. 체크 없죠. 그리고 사실 우리 요거 한번 세팅을 좀 바꿨죠. 맞죠? 그러니까 PD 제한인가 뭐 121, 뭐 121, 하여튼 뭔가 홀더를 좀 바꿨었잖아요. 홀더가 바뀌었고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켜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형상에 대한 황삭을 할 거, 요 공구 그대로 쓴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걸 더블 클릭 들어가서 뭔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공정에서는 그냥 선택된 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면 되고 이송 속도도 F0.25 그대로 쓸 거고 아까 요거 단면 황삭할 때 요거 120이라고 썼고요. 요것도 1200으로 그냥 똑같이 세팅할게요. 예, 여기까지.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예, 아직까지는 CSS입니다. 홈파기만 여기 뒷단에 1차 가공에서는 홈파기만 RPM 방식 가공할 거예요. 쿨런트까지 했고 자 황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등간격으로 가공을 시킬 거고요. 필요하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저는 등간격 할 겁니다. 자 가공 깊이는 저기 2m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mm라고 하는 소리는 한쪽으로 2mm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이로 따지면 파이는 4파이가 한 번씩 가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뭐 시험용에서는 4파이 해도 되고 3파이 해도 되고 2파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또 속도가 있으니까 실무에서는 한 5파이나 6파이 정도는 이제 한 번에 가공하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소재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죠. 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를 그냥 저 1로 바꿔서 뭔가 조금 더 많이 지나가게 할게요. 일부러. 예, 이해됐죠? 그럼 2파이씩 가공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교육용으로 그냥 제가 이미대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1mm씩, 즉 2파이씩 가공되게 하고. 자, 그리고 가공 여유를 제가 여기 보면 정사기 0.2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 X방향 쪽, Z방향 쪽 둘 다 0.2씩 준다는 뜻이었어요. 네. 요게 저 지름 쪽에 X쪽 방향이니까 지름 쪽에 0.2, 즉 0.4파이씩 남긴다는 뜻이죠. 요게 반경 쪽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요건 길이 방향, 즉 이 방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X축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 그대로 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경이죠. 여기는 0.2를 덜 강화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얼마나 남긴다는 뜻이냐면 파이로는 0.4파이를 덜 깎는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Z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Z라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요 그림 잘 보세요. 요렇게 잘 따라가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측벽 쪽을 얘기해요. 측벽 쪽. 이 부분에 0.2mm 남긴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대로 순수하게 0.2mm씩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반경 쪽부터 측벽 쪽까지 0.2mm가 동일하게 남겨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정삭 여유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값들 의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팅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최초에 요거 53파일을 소재에 가공 여유를 좀 주고 왔죠. 자, 그러면 그 가공 여유 준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기준이 아니라 요 기준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요 소재 기준 가지고 요렇게 깎아서 요렇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 소재를 좀 인식을 시키려면 재료 외곽 인식 기준 안함이라고 되시면 안 되고요. 요걸 켜셔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요걸 반드시 켜주셔야 돼요. 요걸 켜주셔야지 우리가 최초에 세팅했던 공작물 크기가 요 기준으로 베이스로 가공이 됩니다. 요거 반드시 꼭 고쳐주십시오. 자, 확인 눌러주시면 공정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타고 가겠죠. 예, 이렇게 일부러 제가 공정을 좀 늘렸다고 그랬어요. 가공 깊이를 좀 줄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황삭이고 요거는 따로 한번 볼게요. 아까 방금 보신 거대로니까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면 뭐가 남는다고요? 요만큼이 남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요만큼 여기 2.3선 보이시나요? 요거 요만큼 0.2mm씩 측벽 쪽도 여기 이 반지름 쪽도 각각 2mm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까 여유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가공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삭 가공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저 여유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구가 한번 쓱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공구가 쓱 타고 이 선을 쓱 타고 가는데 공구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길까?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도 한번 보고 가지고 있다가 자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번엔 정삭 가공 들어오시고요.
공구 체인을 또 걸어야 되겠죠. 근데 최초에 황사 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한번 했었잖아요. 아까 직전에. 자,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최종이라고 꺾인 화살표가 안에 보일 거예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 직전에 영역 잡은 걸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요건 아닙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선택돼요. 우리 직전에 우리가 이제 체인 잡았던 부분, 황삭에서. 됐고, 그 경로 들어가면 되고, 자, 그래 놓고 이제 공고를 이번에 좀 바꿔야 돼요. 얘는 노즈알 공사짜리하고 해서, 그 다음에 DNMG 공고 쓰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좀 뾰족한 공구 보이거든요. 요거를 항상 정삭 공구로 쓸게요. 정삭 공구로 쓸게요. 노즈알은 08 돼 있죠. 요거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홀더부터 한번 들어가 봐봐요. 자, 여기는 MV 요거 저는 이거 안 쓸 거고요. 홀더 블록이 들어가셔서 여기 PDJNR2525M에 15짜리가 있어요.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들어가서 지금 하면 인서트가 그죠? VNMG 돼 있죠? 저는 DNMG 쓴다 그랬으니까. 자, 인서트 블록이 들어가셔서 DNMG에 150404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네, 됐죠? 확인 눌러주고, 그럼 노조알이 04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구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공구 번호는 안 바뀌었죠? 자, 공구 번호는 여기 들어가셔서요. 요거 드래그하고 2번, 드래그하고 2번, 이렇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 이성 속도. 아까 0.25였었는데요. 요건 0.15라고 쓸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G96 CSS는 요거 180, CSS 96. 그러니까 G96에 S180, 그 다음에 G50에 S1800 이렇게 맞춰 쓰겠습니다. 정상용.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정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정삭 가공 횟수는 한번, 그냥 공구 한번 지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유 없이, 당연히 여유 없어야 되죠. 나머지를 가공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죠. 자, 그리고 공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세팅이, 이게 잡힌 건 아까 황사 갈 때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공구가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죠? 이상하게.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옵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삭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 Z축 이송 설정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 세팅은 지금 황정삭에서는 이걸로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밑에 구멍이든 측벽이 어떤 홈이든 간에 얘들은 공구가 안 들어가게끔 그냥 메워진 형태로 그냥 쭉 밀고 나가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써서 그래요. 이됐죠? 우리가 이제 앞단 2차 가공할 때는 이거 조금 바꿔야 돼요. 지금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공구가 여기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여기는 홈파일 공구가 따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타고 나머지를 가공해 줍니다. 자, 그럼 공구가 이렇게 쓱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이제 홈파기는 폭 3짜리 쓴다고 그랬어요. 자, 상단에 들어가서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여기 홈파기 가공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자, 체인으로 잡을 거니까 체인 선택이 되어 있을 거니까 확인 눌러주고요. 폼의 시작하는 부분 여기 클릭, 그 다음에 끝부분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체인만 영역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확인 눌러주고, 홈파기 공구는 조금 스크롤바 내리면 요거 4747이라고 아마 있을걸요? 요거 돼 있죠? 요거 폭이 1.85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요거 D값이 여기 1.85인데요. 요거 드래그해서 3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나머지 세팅은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홈 쪽은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홈파기 폭이 W가 3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장비에도 터렛 쪽에 홈파이트 그것도 폭이 3이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4 꽂아놓고 여기다가 3 가지고 캠 짜버리면 이상하죠. 그죠? 여기 1mm가 더 커져버려요. 나중에. 이상해,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구번호 이거 3번입니다. 3번 다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정삭은 따로 안 할 거라서 체크를 다 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동 속도는 좀 많이 느리게 0.05, F0.05. 그 다음에 홈바이트는 고정 RPM 쓸 거니까 RPM 방식, 즉 G97 이거 500 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안 바꿔도 됩니다. 97은 최대 회전 속도 자체가 97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500으로 주시면 되고, 그냥 쿨런트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홈파기 형태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90도로 내려가는 방식, 홈파기 황삭 파라메터 그대로 두고, 지금 요 황삭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정삭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여유는 주면 안 되겠죠? 요거 제로 각각 주시면 돼요. 제로 주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삭 파라메터 여기에서는 요 정삭 체크를 빼주십시오. 빼주시면 됩니다. 요번 홈파이트 가지고는 그냥
황정삭 안 하고 한 방에 그냥 가공할 거라서 그래. 자,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쓱 지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공정의 개수상으로는 4개의 공정이죠. 요 4개의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보면 되겠죠. 자, 이거 짜면 되겠죠. 이거 경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 가공 경로 그룹 1 요거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고요. 요걸 클릭하면 화면 잘 보이세요? 요 체크가 다 켜져 있는 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그죠? 요 체크가 다 켜져 있으려면 요거 위에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전체 체크가 다 켜져요. 요거 누르면 전체 체크가 다 꺼집니다. 예, 됐죠? 자, 요거 한번 눌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는 가공 경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걸 누른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단에 요거 가공 경로 보는 거 요거 눌러주시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 다음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눌러주시면 단면, 황사, 그 다음에 정삭 쓱 지나가고 홈 해서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혹시라도 이 보는 색깔 중에 이건 바탕색이고요. 여기 이제 소재, 이제 우리가 가공을 완료한 마무리 색깔이겠죠. 이 마무리된 이 색깔 안에 혹시라도 이게 삐져 들어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공구가 치거나 간 흔적이 만약에 있다면 물론 이거 에러가 떴을 건데, 그죠? 에러 창이 안 떴죠. 알림 창이 안 떴죠. 그 말은 사실 공구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구가 어딘가를 이제 치고 갔다면 가공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흔적은 없다, 그죠? 예. 그죠?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단에 해당하는 1차 가공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됐죠? 확인 한번 눌러주고. 자, 사실 여기서 사용한 공구를 다시 여기서 가공 경로 여기 들어가서 공구 관리자에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 사용한 공구가 한 4가지, 3가지인데요. 이걸 사실 따로 저장을 해도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공구 그대로 우리가 좀 써먹을 거라서, 왜냐면 이 써먹는다는 말이 왜 갑자기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1차 가공했으니까 2차 가공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공구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편의상 가공 경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3가지 쓴 공구 중 공구보다도 한 공구를 더 써야 되잖아요. 뒤에. 맞죠? 여기 나사가 있으니까. 일단 선반 공구 관리자 잠깐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요 4번째 공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요 4개 공구를 저장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예, 그 방식.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여기 선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새 공구 그리기라고 있어요. 요거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네,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아이고, 여기 나사 가공이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요렇게 하는 것보단, 요렇게 하면 또 공구를 찾아야 되니까 이건 좀 헷갈릴 것 같고요.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공구를 한번 찾아보죠. 그게 낫겠네요. 오른쪽을 해서 새 공구를 좀 그리는 것보다는, 그리려면 이 찾아서 뭐 이렇게 조금 그려줘야 되거든요. 뭔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공구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안쪽에 들어있는 그 오버로우는 방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바꿨어요. 자, 하단에 좀 보시면 공구가 지금 이제 전체 목록 공구 중에 요거 불러오겠습니다. 나사 공구 할 거니까 스레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스레드라고 써 있는 거. 그죠? 이 스레드라고 써 있는 공구 중에 저는 9494 요걸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것도 좀 뭔가 타이틀은 바꿔야 되지만 일단 요거 스레드라고 돼 있는 거 클릭을 하고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놓고 드래그 앤 드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 보시면 요 창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만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우리가 1.5피치짜리 쓴다 그랬죠? 맞죠? 1.5피치짜리죠? 자, 그러면 여기는 홀더 같은 건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인서트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5피치에 해당하는 인서트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팅은 1피치짜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인서트 블록 여기 잠깐 들어가 보면 여기 숫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5번째인가? 7번째, 아니 5번째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보이진 않은데 여기가 아마 5번째일 겁니다. 이거 눌러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1.5피치로 바뀔 거예요. 실제 풀 명칭은 사실 여기 150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였어야 되는데 얘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 보이네요. 그죠? 안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 PC에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건 지금 이제 노트북이고 하니까 이게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5번째 정도에 눌러보면 피치 1.5짜리가 땡겨올 거예요. 요거 하나만 땡겨오시면 돼요. 홀더는 바꾸지 마세요. 홀더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요게 사실 요 피치가 더 중요해요. 됐죠? 요거는 꼭 확인 한번 눌러주면 이제 피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더블 클릭으로 피치가 바뀐 게 확인만 되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그죠? 근데, 미안합니다. 여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요거는 바꿨죠?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타 잠깐 들어가 보시면 공구 번호를 좀 바꿀 수 있고 세팅할 수 있는데 이거 세팅을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공구 번호 요거 몇 번? 4번, 4번, 4번으로 바꾸고 요거는 이제 회전 속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회전 요걸로 바꿔 놓으세요. 요걸 바꿔 놓으시고 추측 회전 속도는 그냥 500으로 가겠습니다. 엔터. 됐죠? 500으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쿨런트 들어가셔서요. 요거 플로드 온 한번 해주시고 확인 눌러 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공구 번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가 4번으로 쓸 거니까, 그죠? 공구 나사 피치는 4번으로 쓸 거니까. 일단 요거 세팅은 됐습니다. 됐죠? 공구 번호 사용은 아직 안 했지만 요거 다음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여기 보시면 공구 번호 새로 만들기라고 있는데 요걸 한번 클릭할게요. 요거 한번 클릭하면 여기 밑에 부분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는 건 이따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공구를 새로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4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자, 이거는 요거 번호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1,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2차 가공이죠. 2차 앞단이고, 언더바 주고, 여기 20번 공개 도면이죠. 예,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자, 요 타일틀 이름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밑에 부분이 깨끗해지고 이제 요 파일 이름이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툴 데이터베이스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4개 있죠? 요거 드래그로 하고 드래그 앤 드롭 손 띄지 말고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4개가 여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틀 이름으로 공구 4개를 이제 밀어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까지 이상 없죠? 자, 그다음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구 목록을 4개를 저장했고요. 아까 그 이름으로.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차 가공 뒷단이 끝났고, 이제 앞단 가공하려면, 됐죠? 앞단 가공하려면 가공 원점도 여기로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거를 이동, 원점 이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해 작업했던 것들의 원점이 다 깨져 버려요. 자, 일단은 요거 다 플러스를 마이너스 플러스 다 바꿔서 좀 좁게 해놓고요.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작업평면이라고 부분 여기다 하나 새로 만들어서 원점을 새로 박을 거예요. 요 원점은 요 원점 평면대로 그대로 둘 거고 여기다가 평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작업평면은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평면 안에 이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작업의 원점을 여기다가 하나 더 심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작업은 하단에 보시면 여기 평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요 부분이에요. 요 평면, 요 부분. 요 부분을 클릭하고 평면 관리자로 들어갈 거예요.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하단에 두 번째 보면 평면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지금 작업 여기 뭔가 불이 들어왔죠? 요 부분이 지금 요게 평면 1, 요 평면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때 작업했던 거예요. 여기 원점이 있어요. 요 원점을 하나 복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복사 누르시면 요 평면 다시 1로 해서 한 개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점 여기다 한 가지 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원점에 화살표 보이시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화면 확대해서요. 우리가 원점 보내고자 하는 이 지점에 클릭을 하고요. 그 원점이 하나 더 생겼죠? 됐죠? 자, 그렇고 이거 지금 WCS하고 CT라고 하는 부분 여기 있는데 얘들이 요 밑으로 당겨 와야지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 는 보이십니까? 요거 는 클릭하시면 내려올 거예요. 보세요. 다 내려왔습니까? 원래 원본에 있던 WCS CT가 여기 복사본에다가 하나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이제 원점의 세팅이 다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좌표 밀림 이거 개의치 마세요. 이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그냥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원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여기도 원점은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원점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도 원점이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작업하는 공간을, 작업 원점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정상으로도 이 작업이 끝나면 사실 공작물을 빼고 다시 뒤집어서 꽂죠? 당연하죠. 그렇듯이 작업을 한번 이제 다 새롭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가공 그룹 1이 아니라 가공 그룹 2를 그냥 그룹을 한 개 더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그 앞단에 해당하는 2차 가공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앞단 요 2차 가공할 때는 그죠? 머신 그룹 2를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룹에 새 머신 그룹 안에 선반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새 그룹이 만들어졌고, 이제 새 그룹을 만들어야지 여기 속성도 열리기 때문에, 속성도 여기 한 개 더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플러스 여시면 또 속성이 또 보이죠? 자,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놓으시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단 가공하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 앞단 여기 부분 할 때도, 그죠? 뒷단에 여기 모유 가공 줬듯이 여기도 모유 가공 할 거니까
여기서 소재 크기를 하나 지정해 줘야 되겠죠. 공작물 설정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거는 의외로 이제 세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속성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림이 여기 들어와요. 맞죠? 왜냐면 이미 기존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특별한 거 없으면 ESC 한번 누르고, 그냥 나머지도 바꿀 건 없고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그렇죠? 원소재 크기는 세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척조 부분 속성에 들어가셔서 얘도 요거 한번 클릭해주면, 그렇죠? 세팅이 끝났죠? 여기 들어왔죠? 뭔가 그림이.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들어가셔서 요거 클릭 엔터 치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척조까지도 세팅이 간단하게 끝나요. 이미 우리가 세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작업.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왼쪽 마우스 여기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단면 가공, 여기 순서 들어가면 되겠죠. 단면, 형상의 황삭, 정삭, 홈파, 이번엔 나사 끝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 경로 들어가서 가공을 바로 하기 전에 여기 선반 공구 관리자 잠깐 들어가 보죠. 우리 공구 4개 저장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선반 공구 관리자 잠깐 들어오 보면 공구가 여기 없죠, 그죠? 왜냐면 가공 1에서 우리가 했던 공구가 여기 사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도 뭐 세팅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여기서도 요거 클릭해서도 움직여도 되지만, 우리 일부러 제가 하나 저장했거든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뭐 저장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걸 땡겨서 바로 써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 그냥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기 열기, 다른 공구목록 선택 열기 있죠. 요거 누르셔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공구 세팅을 또 여기에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또 요거 요렇게 드래그해서 요렇게 당겨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기에서 또 가져와도 되지만, 여기에서도 2번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겨 놓고 계속 써먹으면 돼요. 그럼 공구를 또 세팅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당겨 놓은 상태에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공구 세팅은 사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 가공 들어가고요. 있죠? 그러면 공구가 단면에 해당하는 공구밖에 안 보여요. 공구를 요거 체크 끄면 4개 다 보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거죠. 첫 번째 공구 요거 쓰면 되죠. 황삭 공구 가지고 단면도 치고 그 다음 형상의 황삭도 하는 거니까. 이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또 뭔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변경시켜 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자,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고요. F0.25,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얼마 줬나요? 150 줬나? 120 줬었죠? G96에 S120, 그 다음에 G50에 S1200. 그 다음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이상 없고, 단면 파라메타는 그대로 주되, 이제 길이 좀 X 방향으로 1mm 좀 더 내려봐야지 꼬다리가 안 남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1이라고 주고, 여기는 반드시 우리 재료 맞추자 그랬죠. 0으로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네, 이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특이사항 꼭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면 가공했고요. 요거 열어가지고 한 번 더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이 어떻게 가공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플레이 누르면 공구가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이렇게 단면 가공은 이렇게 됩니다. 됐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에 대한 황삭 들어가겠습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들어가고요. 황삭의 가공 범위는 여기도 못따기 여기 여기는 이미 단면 가공했으니까 여기 못따기 부분 요 밑에 부분부터 클릭하고 어디까지 가공해야 되겠습니까? 요까지 가공이죠. 이 뒤까지 아니죠. 요까지만 가공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가공. 이 뒤에 척조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확인 눌러주고. 사실 여기는 다 가공이 끝났어요. 그죠? 예, 약간 1차 뒷단에서 끝났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안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요까지는 빼줬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요거 공구 그대로 1번 거 그대로 쓰고 F0.25 공구 번호 그대로고 F0.25 그 다음에 CSS S120 G50에 S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황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요거는 가공 값은 등간격에 1mm씩 즉 28씩 가공하고 여유는 0.2mm 주고 여기까지도 이해됐고 그 다음에 재료 인식 설정을 하기로 했죠. 외곽 크기 적용시켜 주자 그랬죠. 이 설명은 아까 뒷단 1차 가공할 때 설명 다 드렸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바꿀 거 없이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황삭 가공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황삭이고 됐죠? 정삭은 이거 쭉 타고 가면 되죠. 근데 정삭을 타고 갈 때 여기 약간 알진 웅덩이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거예요 아마. 요거를 파먹게 되면 밑에 뭔가 푹 빠지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번에 정삭 가공 들어갈 겁니다. 정삭 가공 들어오시고 범위 잡을 때 아까 우리 뒷단에서 1차 가공할 때 최종 눌러주셔도 최종 눌러주면 선택이 다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 공구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공구 속도는 아까 0.18 썼었나요? 속도 좀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S150에 G90 S150, S15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쿨런트 들어가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그대로 쓰시면 되고 특이한 거 없고 그냥 여기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확인 누르면 그냥 정삭이 되겠죠. 한 방에 쭉 가죠. 요거는 한번 보고 갈게요. 뭐냐면 가공 경로 한번 보고 가시죠. 어느 부분이 남는지 한번 보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타고 가공을 하는데 여기는 홈팍이니까 가공이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여기도 살짝 가공이 안 된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도 사실 정삭 가공이 그냥 한 번에 따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 가공한 거에 추가시킬 건지인데 가령 확인 빠져나오고 요거 지금 방금 한 정삭 가공에서 추가를 시키면 즉 여기 부분도 가공하는 거 생각해서 추가해버리면 그거 여기도 푹 찍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정삭 가공 2차에 여기 지금 여기 한 부분에 조건 잠깐 들어가 보셔서 여기서 이제 보면 Z축 이송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항상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서 두 번째 거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누르고 요거 수정을 했을 거니까 여기 빨간색 꼽혀 보이죠 요거 네 번째 거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치면 다 좋은데 여기도 지나가는데 문제는 여기를 푹 찍을 거예요 맞죠? 요 부분을 푹 찍어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법이지만 이 부분을 막아서 할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할 건지예요. 저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따로 막는 건 귀찮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추가적으로 정삭 공구가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가서 접선으로 나오게끔만 해주면 웅덩이 부분은 좀 가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푹 들어가는 이 부분을 다시 원시시키겠습니다. 다시 조건에 다시 눌러서 들어가셔서 조건 하세요. 아까 여기 Z 취송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원위치 시킬게요. 첫 번째 걸로. 원위치를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확인 한번 눌러놓고 다시 업데이트를 쳐서 다시 되돌려 놓고요. 그러면 되돌려 놓으면 여기 가공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웅덩이도 여기가 가공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 가공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상단에 가공 경로라고 하는 거 다시 들어가서 정삭 가공을 한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삭 가공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가공 경로는 여기죠. 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공구가 이렇게 이제 접선으로 들어가서 접선으로 빠져나오게끔만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구는 그대로 2번 공구 그대로 쓰시고 데이터 값 뭐가 변경되어 있다면 이거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드도 ON까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정삭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그대로 쓰되 이 부분만 어떻게 바꿔줘요? Z축 이송 설정을 어떻게 해요? 요걸로 바꿔주고 근데 요걸로 하면 또 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접선으로 들어가서 접선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켜주시고 접선 방식은 진입과 복귀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제 진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가는 걸 이제 복귀라고 불러요. 그거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진입 복귀 쪽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아마 진입이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접선이라고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거. 요거 클릭해주고 복귀 쪽도 클릭하셔서 요거 접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진입하고 복귀할 때 어떤 방향인데 다 접선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접선.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면요. 플레이 눌러서 보면 공구가 이렇게 접선으로 타고 들어가서 접선으로 빠져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웅덩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안 건드려도 이건 홈파이로 가공하면 되니까. 자, 이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예, 이해되셨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제 홈파기 가공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 눌러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체인은 여기 요 위쪽 클릭하고 요 위쪽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는 홈 공구 따로 만들어 놨었죠? 첫 번째 썼던 거 정사 그리고 빼고 속도는 다 0.5, 0.05, F 0.05 그 다음에 깔피엠 방식이니까 G97 바꿔주고 500으로 요거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는 90도로 내려가는 형태, 홈파기 파라메타는 그대로 쓰고 정삭 여유는 안 주고요. 홈파기니까. 홈파기 그냥 정삭 스타일이니까 안 주고 여기 정삭은 체크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면 공구가 쓱쓱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사 이제 하시면 되겠죠. 나사는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나사 가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나사 공구 또 세팅된 거 있죠. 이거 더블 클릭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까? 아마 세팅된 대로 되어 있는지. 1.5피치짜리 됐죠? 파라미터는 아까 우리 바꿨는데 일단 요거 확인 빠져나와서 파라미터 바뀌어 있네요. 그죠? 요거 바뀌어 있네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긴 데이터가 좀 덜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바꾸시면 돼요. 요 앞에 걸로 클릭해 놓고 회전수는 그냥 500 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RPM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됐죠? 요거 바꿨습니다. 쿨런트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됐고요. 요거만 좀 추가시켰습니다. 주축 회전수. 자, 나사 형태는 이대로 쓰고 공식으로 계산 방식으로 할 건데, 도면에 보시면 이게 M38에 미터 가는 나사다. 그죠? 1.5 미터 가는 나사 부분, 우리 요거 보면서 우리 캐드로 그렸었는데 기억나세요? 36.376, 36,376 막 이랬죠. 자, 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자, 여기다가 이제 나사에 해당하는 뭐 바깥지름하고 골지름 뭐 이런 걸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걸 좀 편하게 하려면 나사 형태 절삭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 여기 들어가셔서 왼쪽 마우스. 자, 여기가 지금 나사 외측 지름, 즉 바깥측 지름이 38이라고 주고, 요 리드라고 하는 부분 피치라고 생각하시다 1.5 주시면, 이렇게 주면 밑에 부분이 계산이 자동으로 돼요. 아까 이게 36.376이죠. 여기 36.376 보이시나요? 이 부분. 그죠? 여기는 뭐 바깥지름, 피치 주니까 자동 계산 됐죠? 36.376, 여기 36.376. 그죠? 이거 한 비교하려고 이거 띄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요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바깥쪽 지름, 요거는 골지름.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사가 여기서부터 요까지잖아요. 도면상에선 여기서부터 요까지니까 이 범위가 지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작 위치 클릭하시고, 여기 못시 못하게 시작한 여기 앞부분 클릭해주고, 자, 그 다음에 끝 위치 클릭하시고, 여기 뭐 나사 끝나는 요 틈새 부분 앞까지, 나사 끝나는 지점까지 클릭해 주시면 요 거리 값을 여기 자동으로 잡아줄 겁니다.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나사 가공 파라미터인데요. 나사 가공할 때는 제가 G97 방식, 92 방식, 박스 방식 쓴다 그랬습니다. 자, 요 캔드로 하게 되면 76으로 뜨기 때문에요. 요거 박스로 바꿔주시면 이제 92 방식으로 가공이 되고, 가공 횟수가 5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요거 이제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1.5피치짜리는, 이건 그냥 데이터예요. 저리 깊이 이제 참고표인데, 얘는 한 6번 정도 들어가게끔 되겠어요. 횟수가. 뭐 2피치는 8번이고. 요거 준수해서 6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횟수를 5번이 아니라 6번으로 바꿀게요. 됐죠? 자, 그리고 공구가 한 피치 앞에서 공구가 들어가고, 끝날 때도 바로 들면 안 되고 한 피치 뒤에서 들어야지 여기 온전히 불완전 나사부가 없이 다 나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때 여기 계산을 체크를 해주시면 한 피치 앞에서 끝나는 여기 확장 길이 이 부분에다가 그냥 1.5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66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피치 값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쓱 끝났을 거예요.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요. 한 번씩 한 번씩. 좀 빨리 지나갔을 텐데 이렇게 다 가공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사산이 납니다. 요걸 3D로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공정이 이제 2차 가공에 해당하는 앞단이 다 가공이 끝난 거예요. 나사까지. 자, 그러면 얘도 가공, 여기 보면 가공 머신 그룹 2에 보면 가공 경로 그룹 2에 있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체크가 다 켜지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가공 경로 클릭하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여기 선상에서 2차원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형상 황삭에, 그 다음에 정삭에 나사까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테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제 것처럼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나사선이 다 이렇게 난다는 소리예요. 이건 나사 저립 깊이에 해당하는 선이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가공이 됩니다. 여기 선상에서도 혹시나 공구가 어디 치고 들어갔으면 이 좀 진한 회색 부분이 그러니까 패여 있겠죠. 근데 패여 있는 형상은 없네요. 예, 그러니까 가공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확인 눌러주고. 자, 근데 제가 여기 1차 가공하면서 좀 3D 모의 가공을 안 봤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어차피 그냥 한 김에 그냥 2차 가공부터 먼저 3D 볼게요. 요거 클릭을 해놓고요. 2차 가공 요거 먼저 클릭해놓고, 이거 체크가 다 켜져 있거든요. 상단에 들어가서 모의 가공 한번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에 해당하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따로 뜨거든요. 마스터캠에서는.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뜨고, 그렇죠? 여기 이제 앞단의 2차 가공 부분이죠. 요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입체 놓으시면 이렇게 입체로 놓아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보고 싶은 방향 볼 수도 있고요. 속도를 조금 줄여서 이 부분
플레이 눌러보시면 단면 황삭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공하시다가 보면 여기 선 색깔들이 보이죠. 여기 이제 캐드 선이죠. 캐드 선은 보일 수밖에 없죠. 캐드 선을 우리가 지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가공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휠 꾹 눌러서 이동시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거 평면을 보시게 되면 나사선은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이거 이상하게 점점점점 보이는 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픽의 문제입니다. 괜찮아졌죠? 그래픽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정상으로도 문제도 없고 가공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2차 가공 앞단부터 일단 3D 가공을 보게 됐네요. 됐죠? 자, 요건 요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차 가공했던 뒷단 부분 요것도 3D로 한번 보죠. 본 김에. 그러려면 다시 모션그룹 1으로 좀 오시고 요거 속성 앞에 플러스 열고 공작물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하고 한번 와야 될 거예요. 공작물 설정 한번 눌러주고 됐죠? 요거 속성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고 일단 한번 빠져나오고요. 그러니까 소재 크기 여기다가 한번 더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해야지 아마 3D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여기 다시 모의가공 눌러주면 이제 여기 데이터가 다시 이제 이렇게 불러옵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생기죠. 됐죠? 우리가 보고자 한 건 여기였으니까.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제 뒷단 해당하는 부분 이제 가공을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고 오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왔다 갔다 다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 꾹 눌러서 이렇게 당겨보면 이제 이런 부분 다 보이게 되겠죠. 네.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좀 부다닥 될 텐데 아무튼요. 자, 이렇게 되면 다 가공이 다 완성됐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G코드만 뽑아서 하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자 당겨 놓겠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1차 가공, 모션그룹 2, 1, 모션그룹 2. 됐죠? 자, 모션그룹 1 쪽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클릭들이 다 옮겨지는 게 혹시 느껴지시죠? 이거 클릭하면. 자, 상단에 이제 여기 모션그룹 1에 들어가서 1차 가공 뒷단에 있는 것부터 G코드 뽑죠. G1 눌러주시고 요거 제네릭 파낙 2X 요거 쓸 거고요. 포스트는 확인 눌러주고 저장은 바탕화면에다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으로 해놓고 요거 파일 이름은 뒷단에 1차 가공이니까요. 그냥 이게 편의상 대문자 5에 그냥 1001번 하고 그 다음에 2차 앞단 부분은 200 2번 하겠습니다. 1001, 2002 이런 식으로 좀 타이틀을 만들게요. 저장하고 자, 그러면 여기 1차 뒷단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G코드가 뽑힐 거예요.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에디터 창으로 G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이렇게 보였죠? 여기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지우시면 되고요. O 뒤에까지 는 지울게요. 자, 그래놓고 1001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안 쓰는 G코드는 저는 물론 수동으로 지우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포스트를 조금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내용도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G코드 아마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뒷단에 해당하는 1차 가공의 단면 가공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공구이기 때문에 아마 요까지가 이제 외경 쪽 황삭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 2번 바꿔가지고 정삭 들어가고 그 다음 3번 공구 홈파기 공구로 홈 가공 한 게 이제 요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제가 조금 지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바탕화면 저장됐을 거고 다시 프로그램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머신그룹 2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G1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또 다시 여기 G코드가 따로 뽑힐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요거는 프로그램 번호 제가 바꾼다 그랬죠. 다시 데스크탑 놓고 요건 프로그램 번호 5에 2002번으로 가겠습니다.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개 더 생길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있고 오른쪽에 2002번이 또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고 2001로 남기고 이 부분도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 거고 물론 이 부분이 여기 말고도 좀 더 있을 건데 좀 지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앞단 2차 가공에 대해서 단면 황삭하고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공구 2번 공구가 나오면 그때부터 정삭이겠죠. 여기서부터 끝났고 여기 이제 정삭일 거예요. 정삭 공구가 들어가서 그 정삭 공구하고 3번 공구 들어와서 홈파기 가공하고 그 다음에 나사 아까 제가 G92 방식으로 나사 가공한다 그랬죠. 92 맞습니까? 네, 피치 1.5고 그래서 요거 부분 그리고 공정을 우리 6번 가공하게 했죠. 1번, 2번, 3번, 4번, 5, 6번 가공하게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해되셨죠? 얘도 마찬가지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각각 5에 1001번 점
NC 2002번 NC 각각 여기 1차의 뒷단, 2차의 앞단 각각을 이렇게 G코드로 뽑으실 수 있고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장비 세팅하셔가지고 돌려가면서 가공하시면 네, 가공이 끝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했는 거 조금 리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마스터캠 CNC 선반이고요. 56강이었고 선반 가공용 외경 축 부품에 대해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고요. 뒷단 1차, 앞단 2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AD 파일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CAD에 대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오버킬이라는 방법, 중복성 상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저는 요거 좀 쓰면 좀 편하겠다는 거. 근데 요 기능이 마스터캠에서 사실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 다음에 마스터캠에서는 세팅을 하면서 NC 툴패스 내고 경로 확인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그리고 NC 데이터 확인하고 좀 수정할 것들은 좀 수정을 좀 했고요. 나머지는 공정들 요거 여기에 준수해서 작업을 했고 사용한 공구는 얘 공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요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좀 캠 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CNC 선반에 대해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